유정복 시장님의 시정 운영이 높이 평가를 한다. 의미 없다. 35점이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보면 그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좋게 변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엔 코에 걸면 제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의원님. 정치 선배는 저가 아닐까요? 선배 논란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뉴홍콩 시티 글로벌 톱10 영어가 한글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에이펙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인프라다. 인천이 최고고. 개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유정복 시장 제2의 경제도시 위대한 인천시대를 외치며 시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 어떻습니까? 시정활동 어떻게 평가합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고 직후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핵심 가치가 소통, 창조, 균형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시정을 했느냐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통, 창조, 균형이 아니라 소통 면에서는 저는 소통의 불통, 시민과의 불통, 약자와의 불통, 그리고 야당과의 불통이었다. 그리고 소통했다 그러면 저는 학연, 지연, 그리고 올드맨들과의 소통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못했다라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재외동포청 유치라든지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혹은 정당 현수막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참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조금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뤄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경이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불통의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균형도 솔직히 지금 보면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죠. 송도, 청라, 영종과 같은 신도시 위주로 조금 그런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솔직히 저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 이런 원도심, 그러니까 중구, 동구를 제외한 또 다른 미추홀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점 개발은 지금 흐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 이외에서 지금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재정 문제도 조금 잘못하면 저는 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총론적으로 아쉽다기보단 우려스러운 점이 더 많습니다. 점수를 좀 표면한다면은 35점이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5점. 35점이요? 네. 직무 수행 뭐 이런 거 지주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김영현님. 네. 35점이라는데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점수죠. 말도 안 되는 점수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 운영이 높이 평가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미래 좀 지향적이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정말로 위대한 업적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로 비판과 미쳤다 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지만 결론적으로 그 위대한 업적들은 나중에 이제 후세의 빛을 보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원도심 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발전들이 우리 신도시에 치중돼 있는 거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도심 균형 발전에 좀 더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의 소리나 우리 의원들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좀 원도심의 좀 혁신적인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그거는 저는 김대영 의원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굵직한 좀 투자 유치권 없었다. 얘기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묻어나지 않나.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75점 정도. 75점이요? 75점. 어휴. 한 이제 마지막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한 98점 정도. 98점까지요? 네. 거의 만점에 되는 점수네요. 맨 마지막 되면요. 이거 두 분 여야 의원의 시각차가 이거 뭐 거의 너무 많이 나는데. 좀 비슷해야지. 같이 시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보면 그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좋게 변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엔 코에 걸면 제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의원님. 정치 선배는 저가 아닐까요? 선배 논란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뉴홍콩 시티, 해외 동포들까지 포함한 인천 시민 100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인천시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정복 시장님이나 민선 파역이는 너무 영어를 좋아해요. 뉴홍콩 시티 글로벌 톱10 영어가 한글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다 좋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르네상스도 그러네요. 르네상스 참
참 공직자들이 한글 사용하라고 법이 있는데도 여튼 뭐 그거는 차치하고요. 예. 일단 그 제외동포청 관련된 부분 유치는 정말 저는 경이롭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외동포청도 원래 그 지금 보면은 조금 아직까지 역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송도에다가 유치를 했지만 제외동포청 가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제외동포청이라고 그러면 그 제외동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또 인천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해서 뭔가 인천이 제이동포를 많이 지원하고 함께 한다는 해서 그래서 천만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보면은 유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이동포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인천에 전세 사기가 있는데 그 인천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이동포가 계셨어요. 중국 제이동포가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이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왔으니 제이동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이동포청이 좀 같이 힘써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럼 제외동포청이 제외동포를 위해서 있어야지 그럼 뭐하러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제외동포청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투자 유치가 된 것도 없고 과연 천만 도시라고 말하는 것들이 뭘까. 저는 오히려 우리 김용 의원님 이거는 조금 다 반론해 주셔도 좋은데 공간만 차지한다. 난 무늬만 제외동포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유정복 시장님 여태까지 2년 동안 해외 나가시는 그 횟수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해외 나가시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해외 한 번 나가셔서 구실로 저기 제외동포 만나려고 동포청 세우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탑10 시티가 아니라 세계 탑10 도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 지향은 많이 하지만 그거는 뭐 의미 없다. 일단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전 영어를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영어로 안 쓰면 뭐라고 말을 하나요? 근데 아니, 그거는 할 게 많지. 재물포 르네상스가 약간 재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재물포 재생이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죠.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네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워딩이 좋았다. 요즘 국제화 시대에 한글만 고집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그거 넘어가고 지금 제해동포청 유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완성에다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제해동포청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김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만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해외 동포들은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희 외숙모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민을 하고 계신데 제해동포청이 생겨서 너무 좋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 민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좀 과정도 복잡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해동포청 생긴 이후로는 그래도 민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해동포청을 이용하시는 그 우리 국민들은요. 제해동포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해동포청은 지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해동포청 기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요, 2개. 제해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있습니다. 제해동포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용 의원님 외숙모님께서 민원을 넣으러 가셔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인천으로 갈까요? 서울로 갑니다. 통합 민원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경북군역 근처에. 그러면 대부분 제해동포가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라는 거죠. 그럼 인천의 본청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도심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고요. 그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가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신 사업입니다. 인천의 어떤 낡고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어떤 사업이고요. 지난 2년간 그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진짜 다각도로 노력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약간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좀 진행이 좀 더딜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지 않으실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취지는 당연히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부흥이라는 것이 인천에 정말 큰 굵직한 하나의 과제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좀 우려가 있긴 해요.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걸 딱 내세우고 나서 누가 봤을 때 르네상스 아까 말씀하신 재생 이런 것처럼 무언가 엄청난 이 상점벽해식
그런 변화가 올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도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봤을 땐 30년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젠포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원도시 부흥 프로젝트는 민간 자본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간 자본이 얼마나 투자가 유치됐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지금 세계 불황, 이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지금 와가지고 민간 투자를 하겠느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인천시가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제반을 많이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한번 봐왔어요. 기민하게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 유치. 이 유치에 성공하겠죠? 당연히? 저는 97.5% 정도. 그 에이펙 관련해서 어제 기사를 봤는데 에이펙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인프라다. 인천이 최고고 이제 뭐 숙박 시설이나 이제 그분들이 일반 숙박 시설을 쓰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회의 시설이 굉장히 인천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점수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